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와 사소한 말다툼을 한 뒤 내가 이겼다 하고 돌아섰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오히려 관계가 더 멀어져 버린 경험. 혹은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했는데 상대는 끝내 마음을 열지 않고 오히려 나를 피하는 경험.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이렇게나 어려운 걸까요? 놀라운 사실은 사람을 움직이는 데에는 돈이나 권력보다 더 강력한 세 가지 비밀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이 원칙을 알면 싸움하지 않고도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고 설득하지 않아도 상대가 나를 따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명저 인간관계론과 링컨, 프랭클린, 앤드류 카네기의 실제 사례를 통해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는 세 가지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인간관계 때문에 지치고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고 누군가를 설득하고 관계를 바꾸는 힘이 생길 겁니다. 비판 대신 이해로 링컨의 깨달음. 링컨이 젊은 시절에 했던 행동을 아십니까? 그는 상대를 조롱하는 편지를 써서 여기저기 흩뿌리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정치적 사건으로 번져 칼싸움까지 제한받는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했죠. 그때 링컨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비판과 비난을 해도 상대는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을 지키려 합니다. 그렇기에 비판은 방어 본능을 자극하고 결국 적개심만 남깁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틀렸어 라는 말을 잘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관계의 첫 걸음은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려는 태도. 이것이 바로 상대의 마음을 여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마라. 혹시 논쟁에서 이기고 난 뒤 마음이 후련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논쟁에서 이긴 것 같은 순간에도 사실은 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논쟁은 상대의 마음을 잃는 싸움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트럭 판매원 패트릭 오웨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객과 논쟁을 벌여 이기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트럭은 한 대도 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태도를 바꾼 뒤 그는 포드 최고의 판매원이 되었죠. 그의 비밀은 간단했습니다. 고객이 난 GM 트럭이 좋다고 말하면 네, 그 선택도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논쟁의 장은 사라지고 마음이 열린 고객은 자연스럽게 그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논쟁에서 이겨도 상대의 호감을 잃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원칙은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아예 논쟁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의견을 인정해주는 순간 오히려 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상대의 욕구와 이익을 존중하라. 사람은 누구나 욕구를 가지고 삽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는 감정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 욕구를 무시하고 내 것만 챙기려 하면 상대는 점점 멀어집니다. 앤드류 카네기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가난한 소년으로 시작했지만 사람의 욕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 결과 거대한 철강왕이 되었고 생애 동안 무려 6천만 달러를 기부한 자선가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대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더 기꺼이 협력하게 됩니다. 즉, 사람을 다루는 비밀은 내가 아닌 상대방의 이익을 중심에 두는 것에 있습니다. 부탁의 기술 좋은 평판과 인정.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직설적으로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게 부담스럽고 거절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먼저 상대에게 좋은 평판을 심어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꼼꼼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그 평판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벤저민 프랭클린의 사례는 더 유명합니다. 그는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던 정적에게 다가가 선생님 서재에 있는 희귀한 책을 잠시만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부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정적은 책을 빌려주었고 이후 오히려 프랭클린의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자신이 베푼 호의를 잊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유대감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탁할 때는 상대의 허영심과 자존감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상대를 중요한 사람처럼 대하라. 미국 대통령 윌슨이 재무장관을 임명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제안을 받아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윌슨의 태도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중요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게 한 것이죠. 이 말 한마디에 윌리엄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느꼈고 기꺼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중요하게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관계에서 가장 큰 비밀 중 하나는 상대를 특별한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람은 행복해지고 당신의 제안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진짜 힘. 자, 이제 정리해봅시다.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세 가지 비밀. 1. 비판하지 말고 이해하라. 상대의 마음을 방어하게 만들지 말고 공감으로 열어라. 논쟁하지 마라. 이기는 순간에도 잃는 게 더 많다.
인정과 양보가 관계를 살린다. 3. 상대의 욕구와 이익을 존중하라.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움직인다. 여기에 더해 좋은 평판을 먼저 부여하고 상대를 중요한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진짜 비밀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로는 워런 버핏조차도 인생을 바꾼 책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 원칙을 삶에 적용한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더 많은 신뢰와 존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꼭 기억하세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권위나 돈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 그리고 인정에서 나온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지치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원칙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비난을 멈추고 논쟁을 피하고 상대의 욕구를 존중하는 것. 작은 실천 하나가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간관계와 행복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